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제도의 발전 강좌를 맡은 최상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로 경제개발과 금융제도의 개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의 복구 및 재건, 그리고 전쟁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부흥 등이 중요한 목표였다면 이것이 종결되는 1950년대 후반 이후에는 경제개발이 중요한 목표로 상정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은 특히 박정희 정부가 등장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박정희 정부 등장 이후에 금융제도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1인당 소득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에 그 원인 중에 하나인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 과정과 특징을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투자 재원과 일반은행의 국유화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투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 그를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한국은행법 개정과 특수금융기관의 설립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려고 한 이유와 개정 내용 등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각종 특수금융기관이 설립되는 배경과 이 시기 시행된 대표적인 금융정책인 금리 현실화 조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경제개발과 외환관리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후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외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어서 1960년대 초반에 외환관리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1953년에서 2021년까지의 한국의 1인당 소득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소득 통계가 처음 작성된 것은 1953년이었는데 이때부터의 1인당 소득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쟁 직후인 1954년의 1인당 소득은 69달러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1961년 이후 한국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1961년 1인당 소득이 84달러였는데 10년이 지난 1971년에는 290달러로 증가했고 박정희 정부가 끝나는 1979년에는 1723달러로 1961년에 비해 21배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1980년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1인당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2021년에는 1인당 소득이 34,984달러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표는 1950년에서 1992년까지의 세계 주요 56개국의 1인당 소득을 연평균 성장률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권과 사회주의 경제권으로 분리되어 각 경제권 내에서는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권에서는 IMF 가트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이 전개되었지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 1인당 소득 성장률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분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국가가 분포해 있는 구간은 2% 미만의 성장률 구간으로 25개국이 포함되어 전체의 45%를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선진국에 포함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필리핀 등이,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사회주의 국가 중에는 소련과 헝가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표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 구간에는 1인당 소득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도 두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가나와 자이레가 그 나라들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소속된 국가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2%에서 3% 미만 구간에는 총 17개국이, 3%에서 4% 미만 구간에는 7개국이, 4%에서 5% 미만 구간에는 4개국만이 포함되었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1950년에서 1992년 동안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5%를 상회하는 국가에는 일본, 대만, 한국 3개국만이 해당되었고 이 국가 중에서 한국과 대만 이 두 개 국가만이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6%를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6%여서 대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여러 요인을 지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1960년대 초 금융제도의 개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경제개발 계획은 1961년에 출범한 박정희 정부 이전에도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58년부터 수립되어 1959년 말에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투자사업계획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이전의 부흥계획에서 벗어나 총량계획이 포함된 한국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성과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의 집행을 통해서 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나 민주당 정부 하에서 수립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보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립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중요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던 경제개발을 위해 집권 초기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작성 지침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산하의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 주도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는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961년 7월 22일에 종합경제재건계획안으로 발표되었고 같은 날 기획기구로서 경제기획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제1차 경제계획은 정부 각 부처의 지원을 받으며 경제기획원 주도로 수립되었습니다.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가 수행하는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작성한 종합경제재건계획안에 근거하여 각 부처에서 관장할 투자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승인된 투자사업은 경제기획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 각 부처가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부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농림수산부의 경우에는 농업, 임업, 수산업에 해당하는 5개년간의 생산계획, 투자계획, 수출입 계획 등을 작성해서 경제기획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투자사업계획과 부문계획을 종합조정함과 동시에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총량계획은 경제 부문별로
관장 업무가 구분된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작성할 수 없었고 경제를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경제기획원에서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부문계획과 사업계획에 맞게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통화량 관리, 물가, 투자재원 소요액과 조달계획, 수출입 계획 등이 총량 계획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1차 경제계획의 초안은 9월 중순경에 완성되었고 국무회의와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심의를 거쳐 1961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1962년 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에서 발견되는 이전의 경제개발계획과 구분되는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제계획의 목표 성장률을 매우 높게 책정했다는 점입니다. 가령 앞서 소개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경우 계획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5.2%였는데 제1차 계획의 그것은 7.1%였습니다. 7.1%라는 목표 성장률은 1953년에서 1960년까지의 연평균 실제 성장률 4.7%보다 훨씬 높았을 뿐 아니라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실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던 당시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매우 의욕적인 목표 성장률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가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와 같은 경제 여건 아래 본 계획에서 책정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자면 그야말로 국민의 비상한 노력과 내핍, 그리고 정부의 강력하고도 능률적인 활동이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제체제의 특징으로 기관 부문과 그 밖의 중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 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로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경제계획을 수립한 박정희 정부가 7.1%라는 높은 목표 성장률을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달성하겠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금융제도에 미친 영향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투자재원과 일반은행의 국유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